장비는 그렇게 예, 그 돈의 갭을 느낄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안녕하세요. 사모티브 오승렬입니다. 저희가 처음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녹음하는 얘기. 저희가 이제 사모튜브가 이제 녹음을 해서 이제 음악을 들려드리는 이런 섹션도 하나 좀 이렇게 운영을 할 뭐 준비 중인데, 이 녹음을 하는 게 요새 그냥 유행이에요. 그래서 녹음기도 집에 뭐 장난 아닌 뭐 이런 거 녹음기 갖다 놓고 막 녹음하는 수준도 굉장히 이거는 어떤 거 보면 오리지널 녹음보다 낫다 막 이러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 스킬이 점점 늘어가시는 또 새로운 또 오디오계의 재미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서로 정리되지 않은 생각 가지고 이렇게 막 누가 맞다 틀리다 막 이렇게 또 그걸 공부도 안 하신 분들끼리 싸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원래는 뭐가 맞는지 전문가를 좀 모셔서 그런 얘기를 좀 한번 같이 좀 물어보고 그런 얘기도 좀 재밌게 나눠보는 시간을 좀 이렇게 갖고 싶었어요. 그래서 오늘 전문가분을 한번 모셨습니다. 전부터 어렵게 좀 모시려고 하다가 오늘 기회가 닿았는데, 하정수 대표님. 하정수 대표님은 사실 이쪽에 전문인이세요. 우리가 아는 이 동부의 이 B 대학교 있죠. 이 음악 실용음악이나 이 녹음 쪽으로 세계 최고의 학부라고 하는 여기 출신이세요. 우리나라도 여기 출신들 많으시죠. 그러고서 이 동부에서, 미국 동부죠. 우리나라 동부가 아니라 미국 동부에서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투입돼서 녹음을 하시고 이런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. 자, 여러 말 필요 없고 이제 하정수 대표님 한번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. 어려운 게 중에서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이게 대단하신 분을 모셔서 제가 너무 좋은데. 대단한 건 이 주변에서 저한테도 얘기 많이 들었지만 주변에도 많으시죠. 이 집에서 오디오가 좋아지니까 이 남자한테 이거 좀 소리 좀 들려주고 싶고 녹음해 보니까 이게 재밌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 녹음기도 참 여러 가지,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마이크하고 레코더를 나누기도 하시고 또 뭐 엄청난 분들은 뭐 케이블까지도 막 기백만 원짜리 사서 녹음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좀 뭐가 맞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게 더 녹음을 잘하는 방법인지 이런 얘기들 좀 하나씩 좀 저도 좀 배우고 싶고 또 마이크까지 오늘 저희가 쓰는 마이크예요. 이거. 사실 녹음이란 게 뭐 길게 얘기하면 뭐 학교에서는 뭐 한두 학기도 배우고 이러는 건데 1,000만 원을 주고 배우는 건데.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제 여기 이제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고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면은, 녹음이란 거는 레코더를 켜고 마이크를 대고 그냥 레코드 버튼을 누르면 되거든요.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는 것처럼. 그렇죠. 아주 간단하고 스피커도 그렇잖아요. 원리는 간단하지만은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과학들이 들어가 있으니까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개략적으로 이제 녹음 집에서 이제 간단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 테크닉이나 기본적인 마이킹이라고 하죠. 그렇죠. 마이킹 어감이 좋네요. 마이킹. 돈 끌어 쓰는 마이킹 말고. 그래서 이게 단시간 내에 이거는 누구는 진짜 오랫동안 배워서도 해야 되는 일이고, 많은 비싼 돈을 들여서 배운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, 또 공부해서 바로 공부하고 졸업한 다음 날부터 녹음을 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경험도 상당히 많아야 되는 영역이에요. 그래서 그리고 우리 또 사람을 녹음하는 게 사람이나 악기를 녹음하는 게 아니라 스피커를 녹음한다는 또 특수한 상황인 거. 사실은 이게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. 이제 그런 것들을 단시간에 할 수 없고 하나씩 이제 저희가 틈나는 대로 좀 모셔서 조금 이렇게 여러 차수에 나눠서 좀 들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. 오늘 그 첫 시간이고요. 오늘은 그러면 대략적으로 녹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죠. 이렇게 뭐 칠판에다 그리고 이런 거 그냥 하고. 그런 거 되게 싫어하죠. 듣는 분도 재미없으니까 일단 쉽게. 처음에 이제 녹음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게, 보통 이제 장비들을 생각을 하시잖아요. 그게 말이에요. 근데 장비들은 이렇게 좀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뭐 싸고 좋은 건 없어요.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뭐 돈이 장비고 뭐고 싸고 좋은 돈이 건 품질이죠. 없거든요. 근데
문제는 이제 그게 나쁘고 비싼 물건은 많다는 얘기죠. 그래서 그런 것들만 나한테도 안 맞고 그런 것들만 잘 걸러내면은 네.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성공적으로 장비를 좀 맞습니다. 할 수 있고 샘튜브도 보면은 네. 사모튜브도 그렇고 네.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걸러 주시니까 그게 목표죠. 예. 저희는 가이드를 예. 드리는데 예. 각자에 맞는 가이드를 찾는 게 그렇죠. 중요하고 그래서 예. 이 녹음 장비도 마찬가지예요. 마이크든 레코더든 내가 쓸 게 어디까지인지 그렇죠. 그걸 예. 찾는 게 중요해서 예. 그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기백만 원짜리 샀는데 사실 그 기능의 한 절반은 못 쓰고 있다. 예. 이제 이런 것들. 대부분이 그렇죠. 그렇죠. 그런 것들. 예. 그런 저희도 것들을 그래요. 좀.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예. 그래도 조금 적은 비용으로 혹은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이런 걸 좀 구분할 수 있는 정도까지라도 그렇죠. 예. 그런 걸 좀 가이드를 예.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런 장비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장비빨이 안 붙을 수가 없어요. 그럼요. 좋은 거 더 쓰고 싶고 이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이제 처음에 접근할 때는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을 하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의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본인이 그 차이를 이제 알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도 충분하거든요. 맞습니다. 사실은. 그거 굉장히 예. 중요한 말씀인 예.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런 장비들은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뭐 저희 가르치던 선생님들도 하는 얘기가 B 학교 선생님 교수님들 예. 그런 분들도 비틀즈는 4트랙으로 녹음했는데 지금까지 팔리고 있잖아요. 근데 장비가 지금 뭐 DAW 뭐 96채널 이런다고 해서 음악이 더 좋아지진 않거든요. 그래서 장비는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그 욕심을 접으시고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. 네. 그리고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녹음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거냐. 사운드 소스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레벨이고 이런 거를 빨리 파악을 잘 해서 거기에 맞는 네. 그 뭐 기술이랄까 뭐 아니면은 뭐 테크닉이랄까 맞아요. 이런 거를 좀 적용을 해서 좀 쉽게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. 그렇습니다. 그런 얘기를 오늘 그냥 살짝 하고 네,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녹음을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뭐냐면은 소리를 내는 소스의 상태예요.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큰 애들이냐, 그치. 작은 애들이냐, 다이나믹 레인지가 큰 소리부터 작은 소리의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. 사실 녹음하기 쉬운 거는 일정한 것들이에요. 그런데 고른 소리가 나오는 거. 그렇죠. 그리고 가수들도 보면은 그 이게 레벨만 봐도 그 시그널 들어오는 레벨만 봐도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일정해요. 와, 크게 그렇구나, 부르건 또. 작게 부르건. 근데 못하는 사람들은 앞엔 잡고 뒤에 가면 이제 막 터져 나가고 뭐 이러죠. 이제 그런 사운드 소스는 좀 녹음하기가 힘들어요. 그렇죠. 좋은 결과를 내기도 힘들고. 네.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스피커나 이런 것들을 녹음한다 그러면 조금 좀 어드밴티지가 뭐냐면은 이미 잘 돼 있는 녹음들을 녹음하기 때문에 레벨을 잡기는 굉장히 쉬워요.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. 그죠? 그렇죠. 네. 그리고 이제 그 사운드 소스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공간이죠.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녹음을 할 때 제일 이제 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여기에 공간에 잔향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잔향이 있느냐 없느냐도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전혀 개념이 없는 분도 많죠. 그래서 보통 이제 스피커를 녹음한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이제 스테레오 마이킹 하는 테크닉이 있거든요. 그게 뭐 AB도 있고 XY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네, 데카트리, 뭐 블룸라인, 뭐 MS 여러 가지가 있는데. 각자의 또 방식이 또. 근데 검증된 방법이긴 하지만 공간이 안 좋으면은 그 아무짝에 쓰면 아무짝에 쓰면 저도 그거 공감해요. 그래서 그런 방식대로 녹음을 하게 되면은 공간 소리가 안 좋을 경우는 굉장히 결과물이 안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. 비싼 장비를 써도 아무 필요 없고 오디오랑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사실 녹음할 때는 그 녹음을 쉽게 하려면은 그 공간이 이제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고 뭐 데드룸, 라이브룸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데드룸이란 건 이제 잔향이 없는 곳이고 흡음재가 많이 붙어 있어서 뭐 카페트나 음의 잔향이 짧은 거. 라이브룸이란 건 이제 뭐 타일 붙어 있는 화장실이나 목욕탕 지하실 목욕탕 이런 데들인데 이런 잔향이 많은 데는 굉장히 녹음하기 힘들어요. 그러니까 뭐 어디 카네기홀이나 뭐 이런 홀들처럼 잔향이 좋지 않으면은
거의 100% 결과가 안 좋습니다. 전문 이런 홀이 아니면서. 그렇죠. 그래서 오히려 가정이나 이런 좁은 공간이나 좀 그 완전히 데드룸이 아니라면은 마이크를 이제 장치를 하실 때 오히려 공간이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시는 게 레벨이나 이런 걸 맞춰서 그쵸.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죠.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공간을 다 울리지 않게 그런 공간을 최소화시켜서 그렇죠. 그러니까 저기로 말하면 마이크를 최소한 스피커에 가깝게 하는 뭐 그런 거죠. 예를 들면. 그렇죠.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. 그렇죠. 예. 아, 오, 그렇구나. 잘하시네요. 아, 또 척하면 척입니다. 또 주워 들은 건 있어서 제가.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렇게 저도 이거 하면서 이렇게 이걸 유튜브로 올릴 용도가 아닌 그런 녹음을 이제 궁금해서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. 그리고 뭐 실제로 뭐 유튜브를 촬영하면서는 이제 수도 없이 다른 데서 그다음에 저희 샘튜브 시청실에서 녹음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은 이 조그만 레코더로 시작을 했어요. 근데 들을만 해요. 근데 처음에 제가 지금 말한 공간에 대한 거를 좀 지금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제 저희 좀 실감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. 아마 대부분의 초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이 스피커의 소리를 정확히 내가 표현을 하려면 녹음으로 담으려면 내가 듣는 그 귀가 있는 그 자리에서 녹음을 해야 된다. 마치 그 우리가 하는 더미 마이크처럼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. 그게 참 어려운 건데 공간이 아주 좋을 때 그렇죠. 얘기죠. 그렇죠. 그게 이제 공간을 무시한 채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건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스피커를 녹음하는데 저렇게 마이크를 가깝게 대도 되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 못했었는데 요새 조금 알겠어요 그거를. 그래서 그게 공간 개념인 거죠. 그렇죠. 이제 좀 그런 것도 좀 이제 이해가 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스피커도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좀 이제 여러 차수가 지나가면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스피커 모양이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. 그렇죠. 동그란 거, 각진 거, 여러 개 달린 거 유닛이 그다음에 오늘 그 얘기도 좀 이따 나중에 해보겠지만 스피커가 위에 달린 게 있고 또 아래 달린 것도 있고 그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.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그 스피커가 밑에 달렸다고 해서 마이크를 밑에 갖다 대는 건 아니거든요. 그치, 그게 어려운 거죠. 왜 그러냐면은 그 스피커를 만든 제조 업체에서도 그 바보라서 밑에다 다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럼 위에서 들어야 되는데 앞에서 듣는 사람을 가정을 하고 그거를 다 이제 그 스피커들 드라이버들 간의 밸런스를 다 맞춰서 앞쪽에서 듣는 거를 가정을 하고 그렇게 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스피커들이라고 해도 녹음을 할 때는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부터 접근하는 게 맞죠. 그러고 나서 공간이 많다 싶으면 조금 더 가까이 가보고 그러면서 공간이 울리는 음하고 그다음에 소스에서 나오는 레벨하고 레코더의 레벨을 조절을 해가면서 최적의 포인트를 찾는 거죠. 그러니까 말은 쉽지만 그렇지. 이게 지금 말대로 다 되면 말은 쉽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죠. 모든 게 그렇지만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이걸 이 얘기를 듣고서 해보세요. 일단 오늘 뭐 미리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스피커하고 이 녹음이 되는 마이크 사이에 공간이 최대한 개입하지 말게 하는 거. 그런 개념인 거죠. 어떤 경우엔 공간이 완벽하지 않았을 때는 그 경우가 훨씬 더 결과물이 좋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게 과정인 것 같아요. 처음에 요만한 미니 마이크, 조그만 마이크를 거리상으로도 시청 위치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이크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지기 시작해요. 그리고 마이크하고 레코더가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 뭐 특별히 브랜드까지를 추천하기 좀 그런데 자 이게 시작이었어요.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고급 녹음을 하고 싶다. 그리고 내 공간이 진짜로 완벽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러면 내 공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공간의 상황이 여러 가지일 텐데 그 공간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거 이제 마이크 종류를 살짝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마이크 종류가 그 크게 나누면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가 있고 컨덴서 마이크가 있어요.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컨덴서 마이크는 비교적 비싸다. 그다음에 다이나믹 마이크는 비교적 싸다. 또 하나 큰 그 차이점은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은 손에 쥐고 쓸 수 있어요. 근데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라지 다이어프램 컨덴서 마이크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진동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
요 정도를 움직여도 이게 로우 프리퀀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네. 보통 이렇게 그 스튜디오에 보면 이렇게 덩어리들 그 샥 마운트라고 하는 것도 있죠. 일단 진동 방지해 주는 거. 달아놓으면 이제 뽀대도 나고 그러니까. 그래서 컨덴서 마이크는 그래서 다이나믹 마이크로폰보다는 좀 민감해요. 그 레벨도 조금 더 잘 받아들이고, 그러니까 레벨 그렇죠. 그 저걸로 본다면은 그 음악도 전 방향으로 다 들어오고 신호도. 예,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. 그러니까 다이나믹 마이크로폰도 근데 그 싸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거든요. 그럼요. 굉장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뭐 이제 몇 백만 원, 몇 천 불짜리 마이크가 있고 뭐 심지어는 뭐 튜브 써가지고 뭐 하는 마이크들도 있고 한데 사실은 마이크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은 웬만한 마이크들은 다 괜찮습니다. 잘못 만들지 않고는 우리가 하는 브랜드 마이크들은 다 괜찮습니다. 그리고 마이크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근데 녹음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에 대해서 당연히 그 장비빨이 욕심이 당연히 생기죠. 그리고 같은 마이크를 쭉 뭐 노이만이나 AKG나 뭐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 쭉 해놓고 같은 소스를 같은 거리에서 다 체크를 해보면 분명히 소리는 다 달라요. 음색이 다르고. 다 다릅니다. 맞아요.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게 다를 뿐이지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 사실 힘들어요. 당연히 그게 스피커나 케이블 열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어느 게 더 낫다 못하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거기까지는 굳이 몰라도 되는 어느 그런 품질의 미세한 차이 외에 소리는 다 다르다 누가 들어도 그렇죠. 그런 것들 그건 이제 본인이 좀 듣고서 혹은 녹음을 해보고서 그렇죠.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죠? 그렇죠. 그리고 그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다를 뿐이지 뭐가 더 좋다라는 거는 이제 뭐 스펙상으로 보면 뭐 프리퀀시 뭐 리스폰스가 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하지만은 저희도 그래요. 사실 그 좋은 마이크로 녹음하고 나쁜 마이크로 녹음을 해놓고 두 개를 A/B 비교하지 않는 한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 다음에 프로세스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녹음 레벨이 건강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상황 자체가 뭐 환경이나 이런 게 그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어느 정도 상황만 만들어진다면은 장비는 그렇게 그 돈의 갭을 느낄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근데 사실 이게 마이크 파시는 분들한테는 안 좋은 얘기 쓰는데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어느 정도 자기가 이어트닝이 되면은 그 장비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그것도 오디오랑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사실 스피커하고 마이크 원리가 서로 역방향이기 때문에 똑같은 건데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까지는 다 써봤어요. 그래서 그 다음을 나가고 싶으면 그때 더 비싸고 또 그런 내가 원하는 쪽의 특성이 좀 더 심화된 이런 마이크로 가는 게 맞는 거듯이 스피커 뭐 우리가 아는 오디오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. 모른 채 처음에 한 번에 좋다는 말만 듣고 이렇게 중간 과정 막 몇 단계 생략하고 뛰어가는 게 문제지. 뭐 그렇게 가는 거는 뭐 마이크나 스피커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자세한 게 아시고 싶은 분들은 뭐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또 소개해 드릴 수 있고 거기까지 가면 또 분량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맞아요. 그거는 좀 이제 이거 사실 또 계속 반복해서 얘기지만 학교에서도 비싼 돈 내고 배워야 되는 것들이고 또 하 대표님도 어디 강의를 이런 실용음악과 강의를 많이 나가시는 분이라서 돈 내고 배우는 거 사실 저희가 조금 이제 생략한다기보다 조금 이렇게 좀 이건 우리 일반 무슨 저희가 음반을 내려고 하는 녹음이 아니라 집에서 내가 산 오디오로 나오는 소리 그걸 내가 귀로 듣는 정도의 품질로 녹음을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니까 좀 참고할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좀 심화시켜서 더 얘기를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녹음할 때 좀 주의해서 좀 신경을 써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그 녹음 레벨들이에요. 그렇지. 사실은 소스 레벨하고 녹음 레벨만 잘 맞춰도 장비의 그 차이점을 그렇게 그 심하게 느끼지 않을 정도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녹음하는 레벨들은 이제 저희가 미터링을 잘해야 돼요. 미터를 잘 봐야 되는데 저희가 보는 미터가 보통 크게 보면 한 3가지 종류가 돼요. 그러니까 ppm이라는 게 있고
그 다음에 RMS 미터가 있고, 예. 그 다음에 이제 라우드니스 미터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녹음할 때 보는 미터는 거의 다 ppm이요. 그러니까 프로그램 픽 미터라 그래가지고 그 이 사운드 소스가 갖고 있는 레벨이 픽이 어디까지냐. 그러니까 디스토션이 안 나기 전까지의 레벨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거고. 그다음에 RMS 미터하고 라우드니스 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값들을 그러니까 실제 소리 크기나 RMS 미터는 보통 300ms 정도를 잡아가지고 그때의 평균치를 보여주는 거고.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보면 옛날에 그 비유 미터 있었잖아요. 0 있고 플러스 3까지 있는 거.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스케일이 그런 정도의 미터라고 보시면 되고요. 빨간 줄 있어가지고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.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. 넘어가도 됩니다. 디지털에서 넘어가면 이제 너는 못했다고, 아날로그에서 너 좀 위험하다 이 정도고. 워닝을 주는 거죠, 그냥. 그렇죠.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라우드니스 미터라는 거는 이제 요즘에 이제 방송하고 스트리밍이나 이런 게 발전을 하면서 방송이나 그 유튜브만 봐도 이제 소리들이 들쭉날쭉하잖아요. 그게 문제죠. 방송마다 또 소리 너무 크게 했다고 또 서로 그렇죠. 싸우고 이러잖아요. 그렇죠. 광고도 광고 소리 막 째지고 막 이렇게. 근데 그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평균화 하려고 그 ITU하고 뭐 유러피안 브로드캐스팅 유닛 이런 데서 만든 규격인데 그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. 이제 LUFS라고 해서 라우디스 유닛 FS 풀 스케일. 풀 스케일. 그래서 그 디지털 우리가 PPM 같은 경우에 보면은 0dB가 그 끝이고 제일 높은 소리고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죠. 그래서 보통 저희가 아날로그 녹음부터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18dB에서 마이너스 16dB. 그러니까 그 정도를 그러니까 옛날 비유미터에서 한 0dB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이너스 16, 18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면은 안전하게 녹음을 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완전히 그 음악 소리가 큰 부분에서 픽 뜨는 부분은 빨간 불만 안 들어오면 됩니다. 그래서 그 정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크 프리앰프를 과하게 올리지 않아도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노이즈 플로우도 낮출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쉽게 그냥 요 정도 맞춰주면은 건강한 레벨이 들어가겠구나. 건강한 레벨. 자, 이게 그 녹음 얘기를 이렇게 불과 한 10분, 20분 내에 다 설명을 드리는 건 불가하고 일단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상황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이제 녹음 그 기기도 다르고 그 기기를 녹음하는 녹음기도 당연히 다르고 그다음에 이 공간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각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그런 버라이어티에 대한 설명을 좀 이게 좀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본인의 상황에 맞게 녹음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많이 해줄 텐데 일단 우선 오늘은 그 녹음 레벨에 따라서 녹음을 일단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걸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지 감이라도 잡을 수 있게 그런 얘기들을 좀 오늘 좀 일단 오늘은 요만큼 서론 부분만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해드리는 뭐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. 이제 그거 자 레벨이 어느 정도 맞추지 뭐 ppm이나 이런 얘기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내 환경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몇 가지 구간을 나눠서 이런 큰 방, 작은 방, 중간 방, 큰 스피커, 작은 스피커 뭐 이런 거로 좀 구분을 해서 실제로 기기의 소리는 얼마 정도를 하고 이 녹음하는 레벨은 어느 정도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배합에 대한 것들 사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들 이런 때는 상황 맞춰서 실제로 이게 그 뭐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앰프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그 플레이백 하는 것도 그렇고 레코딩 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나도 변수가 많아요. 실제로는. 그렇죠. 그게 어려운 게 어렵게 만들죠. 그게. 그렇죠.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그 어떤 그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를 뭉뚱그려서 이렇게 한다라는 그건 안 거는 되고.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. 그런 방법은. 그러니까 한 표준 지표 정도를 두고 이거보다 더 높은 분들은 이렇게 하고 이거보다 안 되는 분들은 각자 판단하게 이제 그걸 다 알려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다양한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채로 그 어떤 표준이 될 만한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면서 또 다른 얘기들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첫 시간인데 하여튼 이 녹음이라는 큰 바다, 이 재생하는 걸 넘어서 이제 녹음까지 가는 이런 큰 바다에서
어디서 이제 이 허우적대는 순간에 내가 좀 어디 좀 요만한 빛을 뭐 손에 잡히는 거라도 좀 이렇게 좀 잡게 해드리는 그 정도 첫 시간으로 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돈 내고 배워서 돈을 버는 일에 대한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두 끝도 얘기하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것들은 한계가 좀 있는데 일단 저희 수준에 집에서 녹음을 하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가이드를 드리는 얘기를 시작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조금 좀 더 깊이 있는 얘기와 좀 더 다양한 얘기들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자, 오늘은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그러면 또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예.